예, 안녕하십니까. 감자빠입니다. 이 영양제 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생육에 관련된 게 주로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토양 개량에 관련된 것이 많이 쓰이는 게 부식산 이 종류고, 또 그 외에도 뭐 미생물, 효소, 당밀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다 했는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에 어떤 농민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영양제, 각자의 영양제를 작물별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또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이제 다음에 영양제 그 해조 추출물이 무엇인가, 아미노산이 무엇인가, 미네랄이 무엇인가 등등등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양제를 이제 과수 뭐 사과, 배, 복숭아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과수에는 영양제를 어떻게 쓰면은 효율적이냐면은, 자,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자, 꽃 피고 쭉 열매가 생겨서 열매가 비대가 되고 열매가 익어가서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 물론 제 말이 100% 다 맞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농민을 만나보고 또 영양제를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효율적이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뭐 틀리게 말하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영양제를 이렇게 쓰면 효율적이다 하는 거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꽃이 피어서 열매가 크게 되고, 열매가 비대가 되고, 익어가면서 수확하는 이 시기에 영양제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진짜로 필요한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수확을 끝마쳤어요. 수확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칩시다. 아기를 낳고 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은 다음에 몸을 잘 관리해 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 이파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이 과정이 이 과수 나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열매를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받아 먹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무한테도 감사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또 이쁘고 건강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는 바로 수확이 끝나고 나서 낙엽이 떨어진 이 시기, 뭐 기간으로는 막 1개월이나 1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시기에 영양제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줄 것이냐? 주로 미네랄 종류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미네랄이 무엇인가? 뭐 많습니다. 무기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소와 칼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아니면은 아주 소량으로 드는 걸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질소를 이 시기에 많이 줘버리면은 겨울 동안에 도장지가 많이 나버려요. 막 나무가 격가지가 쭉쭉 날아버립니다. 겨울 동안에 다음에 봄이 돼서 꽃이 피기 전에 전지전정을 해주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전지전정이죠. 그런데 이때 고생했다고 질소가 많이 든 비료나 영양제를 줘버리면은 겨울 동안에 막 도장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전지전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비료, 수확이 끝나고 나서 낙엽이 지는 이 시기에 주는 영양제는 질소와 칼슘이 조금 들었거나 아예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을 골라서 주는 게 좋다. 그 종류로는 미네랄 종류의 영양제가 좋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언제 것이냐? 자, 겨울 동안에 전지전정을 했습니다. 자, 꽃이 피는 시기. 꽃 피기 한 달 전. 이제 1개월인데 보통 한 3, 40일 작물에 따라서 잡습니다.
자, 다시 수확을 했고 열매를 다 땄으니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더 좋은 꽃을 열매 맺게 해주라고 주는 거 아주 중요한 시기. 자, 질소와 칼슘이 좀 적게 함유된 아니면 안 든 미네랄 종류의 영양제를 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겨울 동안 세고 봄에 꽃이 피기 3, 40일 전, 한 달 전에 주는 비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되니까 꽃은 개수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꽃의 개수, 꽃이 많이 열리게 해야 되고 또 꽃의 크기, 하나하나 꽃이 크기가 클수록 나중에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기에 좋은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때 안 좋던 질소나 칼슘이 든 것을 영양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질소는 단백질, 핵산에 지금 올려잖아요. 어떤 그 구성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칼슘은 원래 흡수가 늦어요. 흡수가 됐다 해도 작물체 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늦은 그런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슘, 뭐 썩은 병도 예방하고 하니까 질소와 칼슘이 좀 충분히 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든 것, 특히 이 부분이 이때 안 줬던 것을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1번, 2번은 여기.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신경 안 쓰고 꽃이 피고 나서 수확하는 시기만 신경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면서 왜 결과는 이렇지? 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초반에는 주로 해조류 종류의 영양제를 주는 게 좋고 비대기 때는 아미노산을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익어가는 시기 당도도 올라가고 색깔도 이뻐지고 이때는 미네랄 종류의 영양제를 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란 말은 투입 비용 대비 이쁘고 좋은 사과나 배나 복숭아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게 돈도 아끼고 효율적이고 하나의 그 사업이라 농사도 한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를 맺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수가 아니고 원예입니다. 원예. 뭐 딸기, 뭐 방울토마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나무는 1년 내내 한 자리에 서 있지만 원예는 수확이 끝나버리면 뽑아버리잖아요. 그 땅을 다시 또 뭐 비료도 넣고 로타리도 치고 해가지고 시기가 되면은 모종을 심잖아요. 정식. 그리고 이제 꽃이 계속 피는 작물은 이제 수확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원예 작물은 하우스에서 키우게 되잖아요. 하우스. 그래서 하우스란 것은 앞에서 보면은 땅이 이렇게 있고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로 과수는 노지, 비를 맞고 눈을 맞을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 원예 작물들은 비나 눈을 못 받습니다. 눈, 비. 그러니까 여기다 그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게 되면은 눈이나 비를 못 받기 때문에 토양의 염류집적 같은 토양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사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토양 개량입니다. 부식산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그 토양 관주 시설 돼 있으니까 해준 게 아주 중요하다. 눈비를 맞아가지고 땅을 씻어내야 되는데 하우스를 해놔버리면 눈이나 비를 못 맞으니까 계속 땅에가 영양제나 아니면 주었던 비료나 이런 게 막 쌓이게 돼요. 뭐 염류 집적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토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과수와 틀린 점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식에서부터 계속 수확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해유류가 됐든 아미노산이 됐든 미네랄이 됐든 한두 가지 섞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민시비. 연민시비 뭐 하기 좀 몸이 안 좋다면은 부식산을 줄 때, 관주를 할 때 같이 섞어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작은 벌레들이 많으니까 특히 곰팡이 종류의 병이 많으니까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살살 부니까 사실 곰팡이 별로 병보다는 다른 병이 많고, 하우스는 특히 습기가 지니까 눈비도 안 들어오지만 안에 있는 습기도 잘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에 습기 차가 아니고 곰팡이 종류도 병이 많습니다. 흰가루나 잿빛 곰팡이나 뭐 이런 병이 많은데, 이런 곰팡이병 예방 같은 게 중요하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과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확 끝나고,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 하우스는 가장 중요한 게 토양 개량. 이것을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착착착 해 나가시면은 아마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농사가 되지 않을까. 또 오늘 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자 아빠였습니다. 네.